제가 진료실에서 이명난청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원장님,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막 저를 챙긴다고 챙기고 가족들도 뭐 하나 더 챙겨주려고 물어보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짜증 막 버럭 내고 뒤돌아서 후회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저 도대체 왜 그런 거죠?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. 왜 귀가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불안, 우울, 짜증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까요?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 근데 아프면 누구든 다 예민해지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명난청 환자의 감정 변화는 조금 다르다. 왜 그러냐면 귀와 뇌는 연결되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는 청각신경로와 불안중추가 서로 강하게 네트워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쉽게 말해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단순히 그냥 그 소리의 정보,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우리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. 저게 무슨 일 한 거 아니야?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환기하게 되는 것도 다 소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안전을 감지하는 그 부분 때문인데요. 이명이나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청각신경로에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이 감정이 담당하는 불안중추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.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대뇌에 이 감정받는 중추가 청각신경로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혀냈지만 사실 이명이라는 병은 아주 오래된 병일 거 아니에요. 우리의 선조들도 또 의학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계속 귀질환 않고 도대체 이 이명이 왜 불안이랑 우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의학에서도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귀를 관장하는 경락은 담의 경락인데 이 담의 경락이 허해지게 되면 불안이나 우울을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어요. 바로 담 경락의 생리적인 기능이 이런 감정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이 담경락에 문제가 있는 이명과 난청은 역시 이 담경락의 허에서 생겨서 감정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게 되고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명 난청 환자 중에서 약 60%가 불안과 우울 같은 신경정신과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. 사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이 불안과 우울을 느끼지 않는 환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90%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한 10%에서 15% 정도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. 더 놀라운 것은 이명이 심할수록 난청이 심할수록 이런 정신적 증상도 함께 심해진다는 거예요. 이걸 저희가 이명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 건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명도 심해지고 불안, 우울도 심해지고 나의 삶도 훨씬 힘들어지는 거예요. 원장님 근데 이명은 난치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평생 예민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? 아니요. 당연히 나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 이명과 이 불안, 우울 이 증상들이 다 낫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시행돼야 되는 것은 이명 난청과 이 우울 불안 증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.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겠죠. 우리 인간에게 모든 질환은 내가 병이 점점점 깊어지려고 하는 병세라고 부르거든요. 병세와 내가 병과 싸우고 내 건강을 점점점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내 생명력이 결국 둘이서 하는 기세 싸움이에요. 그래서 내가 이 이명난청이 왜 생겼는지 이것이 불안, 우울이랑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게 어떤 성질을 가져서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내 인생을 갉아먹는지 그 전략들을 먼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
이것을 전문 치료로는 인지치료라고 하거든요. 제가 진료를 할 때에도 아무리 바빠도 꼭 20분 이상은 이 설명하는데 다 집중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명난청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밟게 되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이 이명난청이 치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라마다 의사마다 학회마다 이게 약간씩 치료법이 차이가 나는데,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치료가 바로 이 인지치료예요. 이 인지치료만큼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이죠. 두 번째는 전문적인 치료입니다. 우리가 이명난청을 치료해야 되겠다를 알았으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되겠죠. 그 실천을 하려면 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코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양한 케이스들 중에서 나와 비슷한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주치와 신뢰관계 속의 방향성에 맞게 장기간 도움을 받아서 단순히 이것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단계별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. 이명난청은 제가 몇 번 그래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물결을 치면서 내려가요.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조금이라도 증상의 호전이 있으면 환자분들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, 결국에는 이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빠른 증상 완화가 필요한 거죠. 특히 환자가 감정 노동이 너무 과다해서 지쳐서 시달린 경우에는 이 담경락을 활성화시키는 활담침법이라는 침법을 사용하기도 해요. 이 담경락 전체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침법을 사용하게 되면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엄청 줄어들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것으로 막 너무 힘들어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침법들을 3번 이상 사용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이 불안과 우울을 잘 이겨서 치료도 잘 받고 내 생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뇌가 만족하는 영양 습관이 필요합니다. 귀 따로 정신 따로 아니고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듯이 아무리 비싼 약 좋은 약 먹고 엄청 좋은 치료 기술을 힘들게 받아도 생활에서 내 몸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연료를 내 몸에 넣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저한테 이제까지 받은 치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, 근데 막상 진단을 해보면 식습관은 온갖 화학 첨가물이 함유된 그런 음식들, 뭐 동물성 기름이 너무나 많은 그런 가공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을 보게 돼요. 그래서 내 몸에 정말로 좋은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계속해서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, 이런 자연에서 온 좋은 연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이명이 생겼을 때 나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명이란 난청 때문에 힘든데 내 감정이 도대체 왜 이럴까? 죄책감까지 가진 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,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, 뇌가 힘들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. 이명난청도 낫고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귀의 건강과 함께 활력 있는 생활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